네,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함수 기본적인 아이디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name이라는 게 있고 여기 앨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name은 베리어블 이름입니다. 베리어블 이름이고 실제로 그 베리어블이 뭘 포인팅하고 있냐면 앨리스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어블 네임은 파라메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실제로 그 베리어블이 포인팅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규먼트라고 부르자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랭귀지마다 다 조금씩 용어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리어블은 파라메타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베리어블이 포인팅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규먼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파라메타 얘기했고요. 파라메타는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실제로 그 베리어블이 포인팅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 아규먼트는 한 4개 정도 있나? 포지션에 디펜드하는 게 있고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요거는 몇 번째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지난 시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25는 네임이고 age는 앨리스가 된 거예요. 이게 포지션에 디펜드해서 아규먼트가 어사인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앨리스고 나이는 25가 되기를. 그래서 요 데이터들이 베리어블하고 어떻게 짝을 지으냐면 포지션에 디펜드해서 짝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바꿀까요? 여기 20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나이를 안 주면 디폴트로 20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게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게 맥센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 이렇게 키워드 아규먼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25라는 거를 나이가 25라고 이렇게 어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거는 포지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키워드 아규먼트. 그 다음에 요거는 디폴트 아규먼트.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언패킹을 하는데 요거는 베리어블 랭스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베리어블 랭스 아규먼트라는 거는 길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스타 아규 더블 이거 스타가 아니고 이거 아스터리스크인데 키워드 아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베리어블 랭스 아규먼트예요. variable length argument. So star argues double star keyword argues. 한번 뭐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죠. 프린트 우리 많이 봤으니까 프린트 빌트인 파이썬 닥은 다큐멘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오케이. 여기 빌트인 펑션에 가서 프린트를 보죠. 프린트 많이 봤으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타 오브젝트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플이 언패킹이 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몇 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스타가 하나 붙어 있죠. 스타 하나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베리어블 랭스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투플이 들어와서 언패킹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프린트 말고 또 딴 거 찾아볼까요? 매플로라이브가 조금 키워드 아규먼트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데 찾아볼까요? 계속 찾지 말고 얘한테 물어보자. 키워드 아규스 오케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variable length argument가 여기 투플을 언패킹하는 게 있고요. 딕셔너리를 언패킹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가 언패킹이 되면 여기 딕셔너리가 언패킹이 되면 age가 25가 되는 거고요. name이 앨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플이 언패킹이 되면
여기에 들어간 거랑 동일한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제가 주말에 이쪽 부분을 그 클라우드하고 얘기하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니까 3.8인가? 거기에 조금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리턴 밸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리턴 밸류는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ypically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return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가 리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리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이라는 키워드는 있지만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이라는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에러고요. 이렇게 되면 에러예요. 이건 에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자리만 잡고 놓고 싶다 그러면 패스라는 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요거 하나만 리턴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리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로 리턴이 된다고 그랬죠? 네, 투플로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턴을 했는데 뭐가 리턴이 돼요? 이 경우에는 none이 리턴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네? 네, none이 리턴이 돼요. 이거는 none이 리턴이 됩니다. 이거는 에러예요. 이렇게 하면 에러입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뭐 일단 깍대기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패스라고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러 발생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패킹, 언패킹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25하고 앨리스가 있는데 그거를 A라는 베리어블하고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게 패킹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패킹을 해서 투플로 패킹을 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투플이 나올 겁니다. 그죠? 투플이 나와요.
다음에 이거를 A, B로 이렇게 받으면 25하고 앨리스를 패킹해서 오른쪽에 던져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A, B한테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언패킹을 해요. 언패킹을 해서 A, B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5가 되고 타입은 뭐가 될까요? 인테저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별로 이거 안 쓰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A는 25, B는 앨리스라고 해서 쓰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는 코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코드 안 짜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죠? 그거를 패킹을 해서 오른쪽에다 던져줬어요. 근데 두 개의 베리어블이 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언패킹을 해요. 그러면 베리어블은 두 개인데 오브젝트는 세 개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두 개고 오른쪽은 세 개예요. 이거 에라 뜹니다. 이건 에라예요. 이렇게 에라 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적에 어, 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보통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A는 25고요. B는 얼리스가 되고 요 언더스코어도 베리어블입니다. 언더스코어가 mob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A는 25고요. 언더스코어가 얼리스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mob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에러 나겠죠? 분명히 에러 날 거예요. 에러하고. 이게 star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다 잡아먹는 겁니다. A, B 놔두고. 그래서 A는 25가 되고 B는 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 B를 프린트해 보죠. (25하고)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B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처음 거는 A가 되고요. 25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5가 되는 거고, B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언더스코어 이거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도 언더스코어고 요 놈도 언더스코어네요. 그러면 언더스코어는 뭐가 될까요? 이건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를 쓰면 티피컬리 뭘 의미하냐면 나는 이 베리어블을 안 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에 반해서 언더스코어를 지금 프린트를 하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맨 끝에 놓으면 5가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스타 언더스코어 있죠. 그러면 그게 투풀로 잡힐 거거든요. 투풀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맨 처음엔 투풀이었다가 그 다음에 5로 바뀔 것 같은데 안 해봤어요. 5가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언더스코어가 잡혔을 거예요. 여기다 언더스코어 프린트 해볼까요? 이번에 리스트로 잡히네요. 투플로 안 잡히고. 오케이. 요런 거는 많이 써요. 요런 거는 많이 씁니다. 요거를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이제 함수가 리턴을 이런 식으로 해줘요. 함수가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면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어요. 뭐 인풋을 뭐 받았겠죠. 근데 뭐 don't care. 그냥 이거를 리턴한다고 그러죠. 이걸 리턴을 해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 요거를 패킹을 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투플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투플을 언패킹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런 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문법이에요. 저도 많이 쓰고. 질문 있어요? 패킹하고 언패킹에 관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오케이. 프린터라니까 프린터 하나 하고. A는 1이고 B는 2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개의 밸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A에다 2를 주고 B에다 1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temp A equal A, temp B equal B 해서 A를 temp B, B를 temp A 해서 이렇게 하면 A하고 B가 바뀌어요. 처음에 A하고 B가 1, 2였는데 그거를 2, 1로 바꿔치기 했죠. 그죠? 요런 작업을 가끔가다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베리어블이 있는데 두 베리어블이 포인팅하고 있는 데이터를 스와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템프 베리어블 두 개를 사용을 했는데
템프 베리어블을 하나만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나? 템프 A에다 A를 집어넣고 B 이퀄 템프 A라고 그랬고, 그러면 B는 됐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리네. 오케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도 안 쓰니까. 템프 베리어블 두 개 쓰지 않고 하나를 쓰는 겁니다. 이건 뭐 스탠다드 이그젠플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네요. 네. 바뀌었죠? 그죠? 아마 C 같은 데는 이렇게 코드를 짤 거예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템프 베리어블이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두 개의 베리어블이 포인팅하는 데이터를 스와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템프 베리어블 두 개 쓰면은 뭐 머리 지끈거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티피컬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패킹 언패킹 개념을 서포트하지 않은 랭귀지 같은 경우는 템프 베리어블 하나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패킹 언패킹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리턴 대충 된 것 같고, 타입 힌트라는 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3.10인가부터 나온 건데,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length 함수가 area라는 함수가 있는데 length하고 width가 들어가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리턴을 해줘요. 그죠? 근데 타입 힌트라는 건 뭐냐면 length가 어떤 타입인지 width가 어떤 타입인지 리턴 값은 어떤 타입인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땡땡하고 float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float가 들어온다는 걸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width도 float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하고 float라고 되면 이게 리턴 값은 float다. 그렇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인테저가 들어온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힌트만 주는 거고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저기에 3.10인가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랭스에는 플로트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구나. 위스에는 플로트가 들어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리턴은 플로트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랭스에 인테저가 들어간다고 해서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랭스 플로트, 위스 플로트 그러면 랭스에다가 인테저를 집어넣으면 티피컬리 에러를 발생시켜요.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그 정도까지로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힌트를 좀 주자 하는 아이디어예요. 다른 랭귀지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뭐라고 지정을 하면 그 데이터 타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은 원래 타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니까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했지만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저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3.10인가) 저 기억에 맞다면 3.1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3.5네요. 들어온 지 꽤 됐군요. 오케이. 요 타입 힌트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닥스트링 얘기를 조금 하죠. 요게 닥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함수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인풋은 뭔지 아웃풋은 뭔지 그런 거를 보통 써놔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닥스트링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땡땡땡으로 시작하고요. 땡땡땡으로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를 하는데 help라고 쓰면 help하고 여기에다 함수를 집어넣으면 아마 닥스트링이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말고. 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닥스트링이 나오죠? 예, convert the temperature from Celsius to Fahrenheit.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린트라는 함수의 닥스트링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요만큼이 프린트라는 빌트인 함수의 닥스트링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함수는 닥스트링을 포함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을러 가지고 닥스트링 안 만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은 함수 이름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작업을 하는 함수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시움 to 파렌하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를 뭐라고 쓸 거냐면 저는 함수는 어떤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동사를 쓰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를 compute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convert라고 할까요? convert. 네, convert보다는 저는 컴퓨터라고 쓸 것 같은데 그러면 convert Celsius to Fahrenheit 그러면은 뭐 닥스트링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닥스트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헬프 펑션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의 닥스트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함수를 좀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닥스트링에다 다 적어놔요. 그래서 뭐 인풋은 뭐고 아웃풋은 뭐고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복잡한 함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라는 걸 하나 텐서플로우가 되게 저가 옛날에 많이 썼는데 티피컬리 닥스트링이 어디 있나? 텐서플로우 닥스트링이 되게 길었던 기억이 나는데 텐서플로우 2.3 다큐멘테이션이네요. 오케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제 베리어블 관련돼서 조금 콜스택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했죠. 간단하게. 여기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요 함수는 요걸 프린트해 주고요. 요 함수는 요걸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요 g라는 함수를 execution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프린트해요. 그래서
F를 실행을 하면 요만큼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inside F라는 게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G가 실행이 돼요. G가 실행이 되면 요게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inside G라는 게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요게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함수가 정의가 되면 G라는 게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G라는 함수의 레시피가 어디인가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F라는 함수가 또 어딘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를 베리어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F를 따라가면 이 F가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G도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G 그러면 함수 어쩌고 저쩌고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G라는 게 어디를 포인팅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면 G는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G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어떤 짓을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함수 F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함수 펑션 프레임이 잡힙니다. 펑션 프레임이 잡히고요. F 요거를 실행을 하는 순간 F에 관한 펑션 프레임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G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또 G라는 그러니까 F가 실행이 되면서 펑션 프레임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G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G가 실행이 되면서 펑션 프레임이 거기에 탑업해서 펑션 프레임이 잡혀요. 그 다음 이제 G가 프린트를 하죠. 프린트 inside G라는 걸 프린트하죠. 그걸 프린트하면 그 다음에 이게 사라져요. 펑션이 execution이 일어나면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을 해줘요. 리턴이 없으면은 none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리턴 값 펑션 프레임이 사라지기 전에나 후에 리턴 값을 주고 그 다음에 펑션 프레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로 요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요 펑션 프레임이 사라지면서 리턴 값을 주고 사라집니다. 이 경우에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none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펑션 프레임이 두 개가 이렇게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이번에는 요걸 봅시다. F가 실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겠죠? X는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요게 실행이 돼요. 그죠? 그러면 X는 뭐가 프린트가 돼요? X가 뭐가 프린트가 돼요? 99가 프린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GC X equal 99. 이게 프린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펑션 프레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리턴을 해주고요. 뭘 리턴을 해줘요? G가 뭘 리턴해줘요? none을 리턴해줘요. 그 다음에 none을 리턴해주는데 그건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프린트해요. fsys 뭐가 프린트가 돼요? 10이 프린트가 돼요.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볼게요. 아까 그 로직하고 똑같은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됐고요. 맨 처음에 함수 f가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g가 정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함수 f가 작동을 했어요. 함수 f가 작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f 안에 있는 것들이 작동을 하겠죠. x는 10이에요. x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g라는 펑션 프레임이 잡히고요. 거기서 x는 99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가 이제 print g sys x equal 뭐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 g가 보는 x는 99예요. 그죠? 그래서 g sys x equal 99가 프린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날라갑니다. 날라가면서 얘가 none을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rint fsys x equal f가 보는 x는 10이에요. 그래서 fsys x equal 10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실행이 되면 이 펑션 프레임도 사라지고 여기에 none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none이라는 값을 받지는 않고 있지만 베리어블로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해보죠. x는 10이고요. x가 뭔지를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냥 x 프린트 하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x는 뭐가 나올까요? 함수를 실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프린트 될까요? 10이 나오겠죠? 왜 10이 나오지? 쉬운 거부터 봅시다. 요거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이죠? 10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10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7. 그래서 보면 여기 x가 이거는 obvious해요. 명확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x를 프린트 하라고 그러는데 이 펑션 프레임 내에서는 x가 없어요. 펑션 프레임 내에서는 x가 없어요. 그러면 밖에서 찾습니다. 밖에 10이 있죠? x는 10이라고? 그러면 밖에 걸 써요. 근데 이 경우에는 펑션 프레임 안에 x가 있고요. 펑션 프레임 바깥에 x가 또 있어요. 그러면 펑션 프레임 안에 있는 x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로 execution을 해요. f라는 함수로 execution을 하면 요게 execu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7이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또 함수 안에서 또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g라는 함수를 execution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7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5가 프린트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네? 10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가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저 맨날 헷갈리는데 LGBT가 아니고 되게 이름이 비슷해요. L E G B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로컬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찾는 순서예요. 로컬에서 찾고요.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프레임에서 베리어블 찾고요. 거기에 없으면 그 바깥에 프레임이 있어요. 그 바깥에 프레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enclosing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빌트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G를 execution을 한다고 그러면 요게 로컬 영역입니다. 그래서 G를 execution을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G의 펑션 프레임 안에서 찾는 거예요. X를. 오케이? 그런데 X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G를 감싸고 있는 펑션 프레임을 찾아서 거기서 찾아요. 그래서 이게 enclosing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글로벌이에요. 근데 어떤 베리어블은 빌트인 상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지정되어 있는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는 베리어블이 있어요. 여기 베리어블 네임이 여기 더블 언더스코어 네임으로 되어 있죠. 요거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나중에 나올 건데 메인입니다. 또 뭐가 있나? 파일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오케이, 이거는 여기서는 서포트하지 않군요. 여기서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까 구글 콜앱에서는 프린트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로컬리 프린트를 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users 승철 데스크탑 프린트 요 파이썬 파일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여기 파일 이름이 프린트 파일 파이썬 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프린트 파일 하니까 이 파일의 경로를 프린트해 준 거예요. 근데 아까 구글 콜앱에서는 그게 에러가 났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글 측에서 파일의 스트럭처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에러가 난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프린트 파일 하면 이 파일에 어떻게 파일 패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프린트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부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제가 지정을 안 했어도 파이썬이 알아서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요거는 다큐멘테이션이니까. 네. 오케이. 이런 기능도 있군요.
이 함수를 지정을 했고요. 굉장히 단순한 함수예요. 두 개의 숫자 들어오면 더해서 더한 값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dd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add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을 거예요. 없군요. 없으면 괜찮아요. 있을 것 같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요 add라는 게 이제 함수가 어떻게 add라는 건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그 베리어블은 뭘 포인팅하고 있냐면은 함수를 포인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수 중에 자동으로 요 던더닥이 만들어지나 봐요. 그러면 딱 스트링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아까 봤던 헬프 펑션이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게 add라는 함수에 던더닥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help를 하면 요게 닥스트링인데 닥스트링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help 펑션이 리턴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none을 리턴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걸 받아서 프린트가 none을 프린트해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help 펑션 할 적에는 프린트를 안 해도 되나 보네요. help 펑션 자체가 프린트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none이 프린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베리어블을 찾는데 요 순서로 찾는 거예요. 로컬에서 찾고요. 로컬에서 찾다가 없으면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에서 찾고, 인클로징이 지금 여기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맨 마지막 단계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이고, 글로벌에도 없으면 빌트인에서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던더 메인, 던더 파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빌트인이 알아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조금 골 때리는 걸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 프린트 되겠죠? 그죠? 12 프린트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1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0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도 10일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파이썬이 그렇게 안 돌아가요.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거 안 좋아하는데. 언바운디드라는 건 뭐냐면 베리어블은 데이터랑 연결이 돼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스택 스페이스에 있는 거고 데이터는 힙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언바운디드라는 거는 그 연결이 돼 있는 거를 바운드 돼 있다고 보통 얘기를 가끔가다 얘기해요. 근데 언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베리어블은 있는데 그 베리어블이 데이터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저는 어떻게 맨 처음에 해석을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 x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x가 지금 없으니까 바깥에서 10을 찾아서 11을 계산을 해서 x를 11이라고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x는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죠? 맞죠? 예, 그렇게 작동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작동하고 싶은데 요 x 이퀄이라고 하는 요거를 읽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파이썬은 x 이퀄 하는 순간 x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x 플러스 1을 계산을 해서 x에다가 던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로컬 베리어블에서 x를 찾아보니까 x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저는 요 파이썬 비헤이비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가 생각하기에는 11을 계산을 해서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거를 x에다 어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이썬은 오른쪽부터 가요. 그래서 x는 하는 순간 x는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에서 이제 x 플러스 1을 계산해서 x에다 던져줘야 되는데 x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로컬 스페이스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코드를.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쪽을 계산을 해서 왼쪽에다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파이썬은 그렇게 비헤이비어를 안 해요. 왼쪽부터 읽어가요. 그래서 x 이퀄 하는 순간 x는 로컬 베리어블. 이해됐나요? 이해가 쉽지 않아요. 로지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해서 왼쪽에다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왼쪽부터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뭐 이퀄 뭐라고 그러면
이퀄의 오른쪽부터 계산을 해서 왼쪽에다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파이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왼쪽부터 행동해요. 왼쪽부터 읽어드려요. 그래서 x 이퀄 하면 x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x는 로컬 베리어블이지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x 플러스 1을 하려고 로컬 베리어블의 저장 공간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x가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있는데 왜냐하면 x 이퀄 하는 순간에 로컬 베리어블 스페이스에 x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1이라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x를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저장이 돼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게 되게 저는 이상한 에러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1이) 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x라고 그러면 이거는 x는 글로벌 베리어블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이퀄 x 플러스 1 그러면 글로벌 베리어블이 1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바깥에서 프린트 x를 하면 11이에요. 이해됐나요? 여러분이 코드를 짜는데 글로벌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여러분의 코드 어딘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가 10인데 어떤 이상한 함수가 와서 그걸 11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건 간단하니까 오케이 이해해 줄게. 근데 함수가 되게 복잡해봐요. 그러면 x가 원래 10이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11로 바뀌어 있어요. 누가 바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코드에 글로벌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코드는 예, 예,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네. 완전히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드가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여러분의 코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베리어블을 어느 누군가 바꿀 수가 있는데 나중에 누가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 몰라요. 얘가 바꿨다가 제가 바꿨다가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글로벌이라는 걸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한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 안에 있는 놈이 돌아가야 돼요. 근데 봤더니 그 함수 안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함수를 또 실행을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함수 내부적으로 함수를 지정을 해서 그 함수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함수가 실행이 돼야죠. 자, 글로벌 X는 글로벌 X예요. 여러분의 코드는 망가져 있는 코드예요. X 이퀄 X 플러스 11이에요. 11을 프린트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11이 프린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 밖에 있어요. 11이 돼. 그죠?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언바운드드 로컬 에러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글로벌이 아니에요. 글로벌은 아니고 넌 로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그래서 요게 먼저 프린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프린트가 될 거예요. 요거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요게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여기는 12가 프린트 되고 여기는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10. 여기다가 프린트 X를 또 집어넣을까요? 여기는 뭐가 프린트 될까요? 네? 요건 12가 프린트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넌 로컬이라고 하면 요 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12로 바꿔치기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드에 글로벌이 있는 순간 여러분의 코드는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코드에 넌 로컬이라는 게 있으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코드에 글로벌이나 넌 로컬이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에러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넌 로컬을 찾아요. 그러니까 X가 로컬이 아니에요. 넌 로컬을 찾아요. 근데 인클로징 스페이스에 없죠. 그 윗단에 인클로징 스페이스에 10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10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은 글로벌 스페이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넌 로컬은 글로벌을 포함하지 않는 넌 로컬이에요. 그래서 이거 에러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맨 처음에 이해했을 때는 10으로 글로벌에 있는 10으로
핸들링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글로벌하고 넌 로컬은 그렇게 비헤이비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넌 로컬이면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서 찾아서 쓰면 되지. 뭘 그걸 글로벌하고 굳이 어, 구별해서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파이썬이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글로벌을 쓰면 여러분의 코드는 망한 거예요. 이렇게 넌 로컬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코드는 망한 거예요. 잘못 디자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쓰지 않더라도 기능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가 짠 코드 중에 글로벌이니 넌로컬이라는 그런 거 써본 적이 없어요. 쓰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을 맛볼 겁니다.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요걸 좀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그젬플이에요. 왜 안 되는지 나중에 조금 설명할게요. 자, 요게 어, 기분 데이터가 있어요. 기분 데이터가 map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alice를 append를 하고 싶은 거예요. append를 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밥 뒤에 얼리스가 붙죠.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프린트가 될까요? 네? 네? 오케이. 그게 저가 익스펙트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제가 불렀던 거잖아요. 그 디폴트 아규먼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해 되셨나요? 비헤이비어를 저는 이게 좋은 비헤이비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append sto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기분은 디폴트로 map이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한번 사용을 하는 순간 기분이 해당하는 그 디폴트 아규먼트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사용할 때는 요 함수의 데피니션을 보고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은 밥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밥이 들어가 있겠군이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막 바뀌어요. 이거는 좋은 비헤이비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룰을 하나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룰인데 사람들은 다 지켜요. 왜냐하면 이런 비헤이비어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디폴트 값으로 뭐를 주냐면은 항상 immutable을 줘요. immutable을 줘요. 이런 비헤이비어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헤이비어가 왜 생기냐 하면 이런 비헤이비어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를 하면 좋아요. 자, 여기 함수가 정의가 됐어요. append something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는지 그게 쫙 써 있을 거예요. 이쪽이 스택이고 이쪽이 힙이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게 이 디폴트 여기 보면 여기 어디선가 디폴트에 관한 디폴트 아규먼트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거기가 포인팅을 하고 있어요. 디폴트 값이 뭔지. 근데 거기에 뭐가 포인팅이 되어 있냐면 리스트가 포인팅이 되어 있고요. 그 포인트에 처음에 map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append stop term에서 그걸 한번 사용을 했죠. 그러면 append가 여기에 돼가지고 여기 alice가 이렇게 append가 또 돼요. 그러면 디폴트 아규먼트 값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폴트 아규먼트는 요 펑션을 정의하는데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잡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그런 비헤이비어를 저는 원치 않아요. 제가 글로벌이나 넌 로컬을 싫어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상황은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원칙은 뭐냐면 글로벌은 쓰지 마라. 넌로컬은 쓰지 마라. 그 다음에 디폴트 아규먼트로 임뮤터블을 쓰는 순간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넌을 집어넣어줘요. 넌은 임뮤터블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주면 넌을 사용할 거고요. 근데 처음 스타팅 포인트로 밥으로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if given is none, given이 none이면 지금 여기에 given을 안 주면 none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if given is none, 이게 true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원했던 게 뭐냐면 given을 내가 안 주면 밥으로 출발을 하게. 그러면 저가 원했던 형태의 비헤이비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기분을 안 주면 밥이라는 리스트로 출발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거는 사용할 때마다 기분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막 바뀌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기분을 안 주면 밥이 들어간 리스트로 출발을 하는데 이게 기분에 어사인된 디폴트 아규먼트가 바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none을 주고 기분에다 none을 주고 if given is none 기분을 이렇게 줘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같던 일이 안 벌어져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가끔가다 이거가 사람들이 쓰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은. 오케이. 이거를 일부러 쓰는 사람도 있어요. 리스트로. 그것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써볼까요? 아, 2, 3, 5. 이게 그다음부터는 어렵네요. 오케이, 프라임 넘버. 지금 요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넘버가 들어왔을 때 이게 프라임이면 true를 주고 프라임이 아니면 false를 주려고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스튜피드하게, 가장 스튜피드하게 한번 짜봅시다. 그러면 어떤 넘버가 들어왔어요. 넘버가 들어왔는데 가장 스튜피드하게 짜볼게요. For I in range 2부터 출발해서 넘까지 하면 i가 2, 3, 4 해서 num-1까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넘버가 i로 나눠지면 그러면 프라임이 아니죠. 그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넘버가 i로 나눠서 나머지가 벌써 나왔네. 오케이.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요게 오케이. 자, 요게 i가 2, 3, 4, 5, 6, 7, 8, 9, 10 해서 num-1까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 넘버가 i에 의해서 나눠서 나머지가 제로라고 그러면 프라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return false. 그리고 그걸 다 통과를 했어. 다 통과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2부터 쭉 해서 num-1까지 나눴는데 다 나머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프라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true. 이게 기본 로직이에요. 요거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그거는 10을 집어넣으면 여기 2일 때 return false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for loop가 원래는 2부터 9까지 쭉 돌아가야 되는데 i가 2일 때 return false가 되면서 for loop는 거기서 종료합니다. 3, 4, 5, 6, 7, 8, 9까지 안 가요. 오케이. 뭐 해볼까요? 뭐 13 하면은 13은 프라임이죠. 11 할까요? 11은 true가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아까 타입 힌트를 하나 쓰죠. 이거 인테저만 집어넣어라. 인테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고 물 이렇게 하면 아까 타입 힌트 그걸 사용한 겁니다. num이 인테저가 들어와야 되고 불리언의 리턴이 된다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사족이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는 이거를 좀 좀 이피션트하게 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스퀘어 루트 n까지만 가면 되겠죠. 그죠? 스퀘어 루트 n까지만 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n까지 가는 오케이. 스퀘어 루트 n까지만 갑시다. 그러면 스퀘어 루트 n이 from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스퀘어 루트 n은 나중에 생각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리스트 할 때마다 이제 프라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프라임이다, 이게 프라임이 아니다. 그러면 그 프라임 리스트를 쭉 리스트업을 해서 프라임들만 나누는 거예요. 프라임들만.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아, 오케이. 저거 하지 말고 챗GPT 클라우드 보고 하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일단 프라임 리스트를 계속 빌드업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오케이, 한번 코드를 봅시다. is prime list. 일단 prime 리스트를 쭉 만들어요. prime list equal 2에서 출발해서 prime 리스트 2부터 출발을 해서 3부터 19까지 3부터 19까지 쭉 체킹을 해요. 그래서 is prime이냐? 그래서 prime 리스트를 append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10이 프라임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프라임 리스트가 여기 20까지 19까지 프라임 리스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오케이. 그래서 프라임 리스트를 19까지 찾았는데 그러면 프라임 리스트만 가지고 요걸 체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프라임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프라임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걸 이용을 해서 모든 인테저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게 아니고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만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거보다는 좀 좋겠죠. 오케이. 그-
오케이. 자, 예, 글로벌 쓰지 말라 그랬죠. 오케이. 오케이. 저는 글로벌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글로벌 쓰지 말라고 그랬고, 넌 로컬 쓰지 말라고 그랬고, 디폴트 아규먼트로 뮤터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글로벌은 안 썼고 뮤터블을 쓴 거예요. 이게 조금 나아요. 아까 거보다. 왜냐하면 이 뮤터블은 요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글로벌은 글로벌 베리어블을 어떤 놈이 바꾸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기는 프라임 리스트를 이게 아닌데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지금 글로벌을 안 쓴 거고요. 그 대신에 그 디폴트 아규먼트를 뮤터블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는 가끔가다 써요. 글로벌보다는 나아요. 글로벌보다는 이게 낫고요. 그래서 여기 is prime의 디폴트 아규먼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의 제로 번째 디폴트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 sum stuff. 그래서 is prime의 디폴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건 none이고요. 제로 번째가 요건데 요게 지금 뮤터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요 프라임 리스트를 사람들이 사용할 때마다 프라임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나중에 사용하기가 편할 거다 하는 아이디어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도 사용하는 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